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코로나19로 물가에도 변동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팬데믹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렌트비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 얘기는 렌트비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CNN은 어제 네. 미 전역에서 렌트비가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렌트비야말로 정말 잘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왔는데요. 네. 코로나19로 렌트비마저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 리스팅 플랫폼 줌퍼에 따르면 지난달 상당수 많은 그런 대도시의 렌트비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파트 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그런 대도시들의 렌트비도 역시 하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허. 전국에서 아파트 렌트비가 가장 비싼 대도시 4개 가운데 2곳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뉴욕, 그리고 보스턴 이렇게 미 동부 지역 렌트비가 가장 비싼 곳으로 나오는데요. 이들 4개 도시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턴 그리고 산호세까지 모두 원베드룸 중간 렌트비는 1년 전에 비해서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락한 건 좋은데 어느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우선 샌프란시스코 지역인데요. 네. 작년에 비해 거의 10% 가까이 렌트비가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이 샌프란시스코 원베드룸 중간 렌트비는 작년 5월보다 9%가 깎였습니다. 어허. 그래서 3,360달러입니다. 원베드룸 중간 가격이 3,360달러예요. 네, 그 9%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네. 투베드룸 역시 내려갔는데요. 6% 하락한 4,42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이 원베드룸과 투베드룸 모두 중간 렌트비가 내려갔는데 원베드룸이 좀 더 약간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렌트비를 감당을 하려면은 얼마를 벌어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뉴욕 같은 곳은 렌트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뉴욕은 중간 가격이 나오는 대신 CNN은 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예. 대학원에 다니는 일레나 프론드는 뉴욕 이 웨스트 빌리지 쪽에 거주합니다. 지난달 말 룸메이트와 함께 살 투베드룸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렌트비가 꽤 내려간 그런 딜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4,995달러에 계약을 마쳤는데요. 팬데믹 전에는 그 비슷한 아파트들이 한 5,300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들은 한 달 정도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살 수 있고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아파트 렌트를 계약하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브로커 피, 이 수수료도 낼 생각을 했나 봐요. 이게 보통 1년 내는 렌트비의 12에서 15% 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내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론드는 미쳤다라고 Crazy. 말하면서 정말 좋은 딜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딜을 잡았다고 기뻐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자괴감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LA는 어떤지 좀 한번 알아봅시다. LA도 렌트비가 떨어지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LA 타임스가 부동산 정보기업 리얼페이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평균 렌트비가 작년 5월에 비해서 약 3% 떨어졌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3.3% 내려갔는데요. 그렇게 지역의 그 지난 5월 평균 렌트비는 2,254달러였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요. 4월에 비해서 0.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래도 북가주보다는 렌트비가 좀 낮네요. 네네. 자, 그런가 하면은 고급 아파트일수록 렌트비의 하락폭이 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CNN은 그 럭셔리 아파트들일수록 하락폭이 가파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하튼 아파트를 예로 들었는데요. 지난달 이곳의 럭셔리 아파트 중간 렌트비는 한 달에 7,825달러였습니다. 와우. 이건 4월에 비해서 10% 정도 가격이 내려간 것이라고 합니다. 예. 맨하튼 전체 아파트 렌트비 중간 가격은 지난달 3,546달러인데요. 이건 한 달 전보다 3% 하락한 겁니다. 즉 같은 맨하탄 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럭셔리한 아파트들에서는 렌트비가 한층 더 많이 내려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 LA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리얼페이지는 가격에 있어서 아파트를 A급과 B급 그리고 C급으로 나눴습니다.
A급 아파트의 경우에 3.5% 가격 하락했고요. B급은 4.5% 렌트비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C급은 좀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거의 플랫한 걸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0.1% 평균 렌트비가 좀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렌트비가 내려간 거는 코로나19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LA 지역 렌트비 하락 추세한 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무래도 렌트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렌트비도 이제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는요, 이 렌트비 하락을 실감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이 시기에 렌트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하는 세입자들만 사실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 계약 중간에 있는 경우라면 그걸 뭐 해지하지 않으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근데 그렇네요. 해지를 하게 되면 벌금을 또 내다 보니까 당장 재계약하는 세입자들이 아니라면 그 원래 내던 렌트비를 그대로 지불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 아파트를 찾아 나서는 경우에도 렌트비가 떨어진 걸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주나 그 관리 회사들은 이전처럼 1년치 계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렌트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단기 할인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 렌트비 프리 뭐 이런 식입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계약에 서명하는 렌트비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오늘 아침 뉴욕 시티에서는 왜 렌트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네. 근데 뭐 LA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이 LA 지역의 아파트 세입자들 뭐 렌트비 하락 뉴스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 차례 할인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재계약에 나서는 경우에는 사실상 할인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맞아요. 상당수입니다. 재계약할 때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아파트 규모가 좀 있어서 네. 그 빈 유닛이 생긴 경우에는 그 빈 유닛에 좀 더 싸게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유닛만 한층 저렴한 렌트비가 적용되지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그 유닛은 렌트비가 그대로인 편이 꽤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에 나서는 그런 세입자들은 이제 아파트 측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같은 크기의 다른 빈 유닛은 이 가격인데 왜 나는 렌트비가 떨어지지 않느냐? 좀 싸게 해달라. 네. 그럼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비어있는 유닛으로 이사하면 저렴한 렌트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즉 원래 살던 유닛에 계속 살면 렌트비를 할인해 줄 수 없고 할인된 가격을 원하면 이사하라는 얘긴데요. 그렇게 해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사실상 이사하는 게 꽤 일이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골치 아프죠. 힘든데요. 네, 그것도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움직이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원래 내던 렌트비 내고 살던 데 계속 산다는 한인들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네. 아파트 쪽에서도요 그걸 다시 또 청소하고 또 페인트칠 다시 하고 하느니 그냥 거기 계속 살면서 좀 조금 가격을 떨어뜨려 주는 게 더 이득일 텐데 이사를 하라고 하네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이 값을 디스카운트 해주게 되면 그게 일종의 자료가 남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같이 적용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더더구나 그 같은 아파트 주위에 있는 업자들 간에서 한쪽이 또 싸게 주게 된다 그러면은 왜 너는 아파트 값을 내리느냐 뭐 이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요. 네네. 이게 굉장히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설마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이 뭡니까 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비록 얼마를 손해 보는 한이 있어도 이 밑으로는 절대로 못해라는 그 어떤 뭔가 그 룰을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지노선이 그러니까 있나 보네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항상 주입자 세입자들만 항상 혼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 참 안타깝습니다. 자, CNN이 아파트 세입자들의 위시 리스트를 전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이 세입자들의 위시 리스트에 홈 오피스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택근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네. 앞으로도 재택근무할 경우가 점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 안에 자신이 근무할 수 있는 좀 작더라도 사무실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유닛 안에 세탁기나 그런 드라이어기 있었으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맞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파트에서는 공동으로 이거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좀 찝찝하게 그걸 네.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집 안에 나 혼자 개인이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네. 이 사무실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요. 사무실도 공실률이 좀 높잖아요. 네. 그 높은 이유가 재택근무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무실 렌트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꾸만 집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렌트비를 줄이려고. 그래서 사무실 렌트비를 좀 줄여주면 집에서 일하던 거가 좀 사무실로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집에서 일하는 게 편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건물 주인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마 재택근무를 계속하게 되면은 또 아파트 주인들이 또 새로운 조건을 내걸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네들은 이 아파트에서 저 주거, 잠자고 먹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또 어떤 이 제재안을 또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잠깐 어쨌든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십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